어제 작성했었던 코드들 잠깐 리뷰 좀 할게요. 제청 코드셀은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한 거고요. 판다스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런 클래스들을 다루는 그런 라이브러리죠. 그 다음에 매트플러릿, 파이플럿 모듈은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C본도 마찬가지로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세 개의 파일에 나눠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movies.dat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ratings.dat, 그리고 세 번째는 users.da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파일 모두 GitHub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GitHub의 확장자는 DAT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고요. CSV 파일과 다른 점은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고요. 콜론 두 개로 값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CSV 파일의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에는 전부 다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GitHub의 그 파일의 내용들을 보시면 파일에는 컬럼 이름들이 없어요. 첫 번째 행부터 바로 그 데이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vies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요, 컨트롤, 네. 이렇게 열려 있죠. 이게 movies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movies라고 하는 파일은 1, 이게 movie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 두 개,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 항상 끝에는 그 개봉 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콜론 두 개, 그리고 장르들이 문자열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장르들은 이렇게 그 파이프로 장르가 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이팅스는 파일이 좀 많이 컸었죠. 100만 라인이 넘어서 열리지가 않을 거예요. 유저스를 보시면은요. 유저스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컬럼이 유저 아이디 번호고요. 그 다음에 값을 구분하기 위한 콜론 두 개, 그 다음에 성별을 표시한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값을 구분하는 콜론, 여기가 아마 연령대, 세 번째가 연령대로 기억하고요. 네 번째가 아마 직업, 그리고 이 마지막이 우편번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파일들이 단순 텍스트 파일이고요. 값들은 컬럼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고,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 그래서 컬럼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 프레임을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비스 컬럼 이름들, 레이팅스 컬럼 이름들, 유저스 컬럼 이름들 이렇게 해서 그 문자열들 리스트를 만들었었고 리드 CSV를 이용하실 때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네임스 파라미터에다가 리스트를 주시면 되죠. 컬럼 이름들을 주시면 되죠.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닌 경우에는 SEP, 값들 구분자가 쉼표가 아닌 경우에는 SEP 하고서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글자 이상인 경우에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나와서 그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engi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무비스, 아까 그 파일에서 저희가 확인했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어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그다음 장르. 인포 확인해 봤고요. 어, 영화는 총 3,883개의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 제목들이 있어요. 3,883개의 영화 제목들이 있고,
너링 값들은 아무것도 없죠. 무비 아이디나 타이틀이나 장르들 너링 값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 문자열 타입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레이팅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read CSV, names 파라미터 설정하고 separator, engine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레이팅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그리고 타임 스탬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몇 번 유저가 몇 번 영화에 별점 몇 개를 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별점을 줬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는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말로 그냥 만약에 이거 직역하자면 시간 도장이란 뜻이에요. 시간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꾹꾹 하고 찍잖아요. 그걸 주기적으로 찍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쿵, 쿵, 쿵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1000분의 1초마다 쿵, 쿵, 쿵 하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정수값을 일씩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정수값을. 그래서 이 정수값을 우리가 변환해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준시가 있어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가 기준시. 거기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일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정수를 가지고서 시간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레이팅스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행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어요. 100만 개. 컬럼은 4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듯이 4개밖에 없고, 유저 아이디 정수, 무비 아이디 정수, 그 다음에 레이팅, 별점도 정수, 타임스탬프도 정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는 그 타임스탬프를 날짜와 시간 타입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변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죠. 판다스에는 to date time, 뭐뭐로 변환한다라는 함수들은 전부 다 to로 시작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to data frame 이렇게 하고서 컬럼 이름 주시면 되고요. data frame 점 컬럼 이름. 단위가 세컨드, 초 단위인지 아니면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단위인지 아니면 나노세컨드, 100만 분의 1초 단위인지 그 유닛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문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문서에서는 초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타임스탬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그 타임스탬프의 값들이 이런 날짜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런 시간에 별점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별점을 줬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은 마찬가지 read CSV는 똑같죠. 똑같고 컬럼이 6개의 다섯 개? 5개의 컬럼이 있고요. 5개의 컬럼이 있고 유저 정보를 보시면은요. 6040개의 행이 있습니다. 대략 한 6000명 정도에 대한 유저들의 정보가 있고요. 유저 아이디, 숫자, 성별은 문자열, 연령이 인트로 돼 있죠. 인트로 돼 있는데 문서를 보시면 실제 나이가 아니라 연령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그 다음에 25라고 되어져 있으면 25세부터 34세까지였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이런 연령대가 이게 25라고 하는 숫자가 그 25세부터 34세까지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도 인트로 되어져 있는데 이 인트도 마찬가지로 20개의 직업군, 20개의 직업군과 1개의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0부터 20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편 번호 안에 그 어떤 알파벳이나 혹은 특수 기호, 대시와 같은 그런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확인은 다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서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고요.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분석하기 전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 조인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레이팅스를 보면, 레이팅스 데이터 프레임은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무비 아이디와 타이틀, 장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레이팅스에 있는 무비 아이디와 무비스에 있는 무비 아이디가 서로 같은 행들을 연결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수가 있죠. 이런 이런 거를 SQL에서는 조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인 방식은 이너 조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 레이팅스 데이터 프레임과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비 아이디들에 대해서만 타이틀 붙여주고 장르스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컬럼이 4개짜리에서 컬럼이 6개짜리로 바뀌었고요. 6개짜리로 바뀌었고 행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100만 개. 그러니까 레이팅스에 있는 그 별점 정보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얘기예요. 레이팅스에 있는 무비 아이디는 무비스에 전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의 개수가 안 바뀌어 있고요. 뭐 여기 데이터 타입들이 바뀌지는 않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DF라고 했고요. 그 DF와 유저스를 다시 합쳤습니다. 자, 이게 DF고요. 이게 DF고 DF에는 유저 아이디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가 있고 유저스에도 유저 아이디가 있죠. 그럼 같은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성별, 나이, 뭐 직업, 우편번호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한 게 밑에 있는 코드입니다. df와 유저를 이너 조인하겠다, 머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컬럼들이 더 옆으로 이어 붙여졌죠. 그래서 1번 유저는 여성이었고요. 여성이었고 미성년자였었고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이렇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포로 확인한 거는 행의 개수가 어, 레이팅스에 있는 개수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 확인한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레이팅스에 있었던 이 유저 아이디들은 유저스 데이터 프레임에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저 아이디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몇 가지 탐색을 했었죠. 성별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성별 숫자 찾아봤고요. M이 몇 번 등장하는지, F가 몇 번 등장하는지 이런 거 살펴봤더니 남성 유저가 여성 유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가 IMDb일지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사이트일지는 모르겠지만 별점을 준 유저들의 정보가 남성이 여성보다 한 3배 정도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령대 밸류 카운트를 했어요. 밸류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18세 미만, 그 다음에 18세에서부터 24세까지, 25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35세에서 44세까지 이런 식으로 연령대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연령대별로 유저가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카운트 플러스를 하시면. 그래서 그 별점을 준 유저들의 연령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어, 20대 초반까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세 번째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40대는 특이하게도 4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여기는 구간이 5년 단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50세에서 55세, 여긴 6년 단위군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그 연도들은 여기는 10년, 여기도 10년인데 여기는 5년, 6년 이렇게 그 연령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10살씩 이렇게 자른 거는 아니에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분포는 이런 분포. 그래서 20대와 30대에서 그 가장 그 활발하게 별점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을 밸류 카운트를 했죠. 4번 직업군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0번은 그냥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이 두 번째. 그래서 7번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직업군들이 어떤 직업군들이 많으냐라고 하는 걸 알아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 4번, 0번, 그다음에 여기 7번, 그다음에 17번이 많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가 어떤 직업군인지를 찾아보시려면 문서를 보시면 돼요. 문서를 보시면 뭐 4번은 어떤 직업군이고 7번은 어떤 직업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별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별점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별점.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별점을 받고 어떤 영화들이 평균적으로 낮은 별점을 받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한 거죠. 뭐 이런 자료들이 뭐 마케팅에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영화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별점이 좋다는 얘기는 뭐 그 관람도 많이 했을 거란 얘기고요. 뭐 OTT에서 많이 봤을 거란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기획할 때에도 그런 영화들 위주로 기획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단계에서 그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는 레이팅이에요. 우선 그 레이팅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봤어요. 레이팅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봤고, 전부 다 밸류 카운트로 우리가 본 이유는 뭐냐면, 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형 자료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자료잖아요. 별 1개, 2개, 3개, 4개, 5개. 그 이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연속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밸류 카운트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각각의 영화에 별점을 주는 그 경향을 보면, 음, 3, 4, 5점을 제일 많이 주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4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 그래서 5번이면 영화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보통이다 정도인 것 같고, 4번 괜찮았는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정도의 영화를 4점을 주는 것 같아요. 보통보다 마음에 안 들면 3점을 주는 것 같고 2점이나 1점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영화들에 대해서 별 1개, 별점 테러라고 하죠. 그런 그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이었었어요. 한 2시간에 걸쳐서 했었었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코드들을 전부 다 한번 훑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별점에 대해서 평균을 낼 거예요. 평균을 내서 상위 10개, 하위 10개의 영화 제목들을 찾아보자 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보면은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 먼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00만 개니까 중간에 생략돼서 앞에서 5개, 6개, 뒤에서 5개 이렇게 보여주죠. 어떤 유저가 어떤 영화에 몇 점의 별점을 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유저는 여성이고 미성년자고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6040번 유저는 남성이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연령대고
직업은 6번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우편 번호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저는 6040번 유저는요. 1091번 영화의 별점 테러를 했어요. 이 1091번 영화는 위켄드 앳 버니스라는 영화고요. 그런 영화고 코미디 영화였었어요. 그런 거 하면 똑같은 유저가 1094번 영화에는 별을 5개나 줬어요. 이 시간에. 이 별 5개짜리 영화는 더 크라잉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크라잉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고 드라마고 로맨스고 전쟁 영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네 번째 행번호 4번 보면은요. 1번 유저는 여성이었고 미성년자였었는데 2355번 영화 2355번 영화는 벅스라이프 애니메이션 장르의 영화고 거기에 별점 5개를 줬어요. 네,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영화 제목이 겹치는 거는 없죠. 근데 영화 제목들이 겹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뭐 1번 유저가 1193번 영화에 별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2번 유저가 어떤 다른 유저가 똑같은 영화에 별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어, 뭐 6040번 사용자도 1193번 영화에다가 별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제목의 영화에 같은 제목의 영화에 여러 개의 별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목별로 별점의 평균을 내보자인 거예요. 제목별로. 영화 제목별로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아이디로 하면 숫자만 있으니까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제목이 있으면 좀 나으니까. 그래서 제목별로 그룹을 묶어서 레이팅의 평균을 계산하자가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룹 파일을 써볼까요? 일단 제가 변수 하나에 저장을 할게요. iTitl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i. 제목, 제목별로라는 뜻이죠. 변수 이름 자체가 제목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파일을 합니다.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 타이틀만 사용을 할 거예요. 타이틀별로. 그래서 타이틀에서 레이팅 컬럼을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컬럼 이름이 레이팅이잖아요. 그 레이팅의 평균을 계산을 할 겁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타이틀별로 그룹을 묶어서 그러면 뭐 원 플루 오버 어쩌고 저쩌고라는 영화로 묶여질 거고요. 뭐 제임스 앤 더 자이언트 피치 뭐 이렇게 묶여지겠죠. 제목별로 그룹을 묶어서 각각의 그룹에서 레이팅 컬럼이 있겠죠. 그 레이팅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제목별 별점의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바이 타이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 100만 달러 오리인가요? 이런 영화가 별점 평균이 3.02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이트 머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별점 평균이 3.37이라고 되어져 있고, 뭐 이그지스텐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별점 평균이 3.25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잘 되시죠? 자, 이 결과는 시리즈예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여기가 밸류스고, 영화 제목들은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 바이 타이틀의 인덱스 하고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 제목들로, 영화 제목들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영화 제목은 3,7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서로 다른 영화 제목들은 3,700개밖에는 없어요. 3,700개밖에 없어요. 뭐 유저가 100만, 별점 준 게 100만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3,700개가 중복이 돼서 별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고, 그 다음에 values. values는 여기 우리가 평균 계산한 숫자들, 평균을 계산한 숫자들이 values예요. values. 이렇게 인덱스와 values를 가지니까, 이거 1차원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렬을 하는 거죠. 값들로 정렬을 하면 돼요. 그죠? 값들로 정렬을 해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정렬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위에서 10개 영화 제목 뽑으면 별점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10개를 뽑으면 별점 평균이 가장 낮은 영화 10개가 되겠죠.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변수를 또 하나 선언할 건데, by title sorted, 정렬된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얘는 by title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그러니까 위쪽에서 우리 별점 평균 계산한 거 있죠? 제목별로 별점 평균을 계산한 결과를 sort values를 호출할 거예요. sort values를 호출할 거고, 파라미터 중에 ascending, 오름차순이라는 뜻이에요. 오름차순이 true가 기본값이에요. 여기를 false로 하면 이거 내림차순 정렬이죠. 내림차순 정렬. 네, 이렇게 해서 결과 볼까요? by, title, sorted 앞에서 10개.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10개를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네, 별점 평균이 5.0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유저가 전부 다 5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영화들이길래. 그죠? 뭐 이 영화의 뭐 장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또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을 수 있겠죠. 예. 영화 제목을 영화 제목 일치하는 걸로 찾으면 그 알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저가 정말 별 5개씩 주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들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이틀 서티드에서 테일은 끝에서 몇 개를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끝에서 몇 개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예, 별점 평균이 가장 안 좋은 영화 10개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0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저가 별점 테러를 가했다는 얘기죠. 모든 유저가 별을 한 개씩 줬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어,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있어도 말 안 하시는 거죠? 다 아인가? 우리? 네. 자, 영화 제목들,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혹시 여기 있는 영화들 중에서 알만한 제목의 영화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영화들 중에서도 뭐, 알만한 영화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모든 유저, 평균이 5.0이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유저가 별 5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4.0을 준 유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1.0을 줬다는 얘기는, 평균이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유저가 별을 한 개만 줬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별 두 개 이상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별 두 개를 줬으면 적어도 뭐 1.00001 뭐 요런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별점을 준 유저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한 명만 별점을 줬는데 마침 그게 별이 다섯 개였던 거고 마침 그 영화가 별이 한 개였던 거고 그랬으면 평균이 5.0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죠. 제일 위쪽에 있는 영화 제목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제목의 영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결과에서 복사를 했어요. 결과에서 복사를 하고 어, 각 제목이 일치하는 영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 하시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맞다. 문자야. 아까 복사한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별점을 준 유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적어도 한 100개 정도는 리뷰를 받아야 100명 정도 유저에 대해서 유저가 한 3,000명 이상 되잖아요, 지금. 그죠? 아, 영화 개수가 3,000개였죠? 영화 개수가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영화 제목들이 있었고, 유저는 한 6,000명, 그쵸? 유저는 6,000명이었고, 근데 6,000명 중에서 딸랑 한 명만 가지고서 이거를, 그 유저들을 대표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뭐 적어도 100개 이상은 별점을 받은 거 가지고서, 어,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100명으로 할지, 1000명으로 할지, 뭐, 아니면 6000명의 절반인 1500명으로 할지, 뭐 그런 기준도 세워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의 유저만, 딱 한 명의 유저만 이 영화를 받고, 어, 그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준 거예요. 요, 제일 밑에 있는 영화 볼까요? 밑에서 10개 뽑은 거죠. 별점 한 개짜리. 별점 한 개짜리 이 영화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 이 영화도 복사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타이틀, 같다, 문자열, 이렇게 복사한 거. 음. 그래도 이 영화는 두 명이 별점을 줬군요. 두 명이 1242번 35세 여성이었었고 4486번 35세 연령대의 남성이었어요. 그 두 명이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1점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별점 별점 리뷰를 준 거잖아요. 별점 리뷰 건수가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두 개 밖에 없는 영화들의 영화들의 별점 평균은 큰 의미가 없겠다. 없겠다. 그죠? 꼴랑 한 개인데 그 한 개가 별 다섯 개다. 별 한 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적어도 일정 개수 이상의 별점 리뷰가 있는 영화들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별점 계산하는 평균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샘플이 좀 많아야 그게 평균으로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개,
몇 개 정도의 리뷰가 있는 게 좋을까? 몇 개 정도의 리뷰가 있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숫자를 아무렇게나 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50개로 할지, 100개로 할지, 1000개로 할지, 1500개로 할지, 2000개로 할지. 그죠? 네. 그래서 영화 제목들이 몇 번씩 등장하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타이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영화 제목이 있고요. 이 영화 제목들의 value count를 셀 수가 있겠죠. 어떤 영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어떤 영화가 가장 적게 등장하는지,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제목 빈도수예요.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타이틀 카운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별점 리뷰가 제일 많은 거는 3,428개나 돼요. 음. 그러니까 거의 6,000명 정도의 유저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죠. 3,400명의 유저들이 어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에 별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별을 몇 개씩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3,428개의 평균, 이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2,991명의 유저들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4라고 하는 영화에 별점을 줬어요. 별점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991개의 평균, 요것도 평균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반면에 우리 아까 위에서 보셨던 그런 거랑 비슷한 영화들인데, Five Wives라는 영화, 정말 딱 한 사람만 별점을 줬어요. One Little Indian이라는 영화 딱 한 명만 별점을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영화들이 아닐까. 사람들이 많이 못 봤으니까. 어, 유명하지 않은 영화들이고 많이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별점 자체도 못 줬겠죠. 반면에 위쪽에 있는 영화들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별점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건 이런 영화들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숫자들을 보고서 어떤 기준을 한번 찾아보고. 자, 위쪽에 5개 영화들만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영화들, 그래도 한 번씩 영화 제목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고, 스타워즈 4, 5, 6이군요. 그냥 시리즈가 위쪽에 있고, 그냥 밑에 뭐 더 볼 수도 있을 거예요. 10개를 뽑아볼까요? 타이틀, 그냥 간단하게, 영화 제목들이 15개 한번 볼까요? 15개? 저도 궁금해서. 어떤 영화들의 많이, 별점들이 많은지를 보려고. 주라기 공원까지 있었죠? 이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네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것 같고. 터미네이터 2라고 하는 영화고요. 보진 않았어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굉장히 유명한. 매트릭스, 백투더 퓨처, 그 다음에 양들의 침묵, 맨인 블랙, 요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선 인디아나 존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파고, 식스센스, 브레이브하트. 여기 있는 영화들은 제가 다 본 영화들. 네, 저도 다 본 영화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는 별점 개수도 많구나. 그럼 우리가 평균을 내는 것도 여기에서 평균을 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로 별점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3,000개로 할지, 2,000개로 할지.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 타이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있죠. 타이틀 카운트를 보시면 한 개, 뭐 100개, 200개, 2000개, 3000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 타이틀 카운트의 분포를 좀 볼까요? 타이틀 카운트 점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영화 제목 빈도수, 영화 제목 빈도수의 기술 통계량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영화가 평균적으로 269개의 리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별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별점을 준 사용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영화는 별점을 준 사용자가 3,428명이나 있어요. 그럼 이거 평균 낼 수 있겠죠? 이 숫자들의 평균인 거예요. 이 숫자들의 평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메리칸 뷰티는 3,428번, 뭐 스타워즈는 2,991번 이런 식으로 이 영화 빈도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도수의 평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화 제목 빈도수의 평균이 어 269가 평균이란 뜻이고 269가 평균이란 뜻이고 표준 편차가 꽤 커요. 표준 편차는 384예요. 최소값 정말 그 유명하지 않은 영화는 별점을 한 번밖에는 못 받았고 유명한 영화 같은 경우는 별점을 3,428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중앙값을 보죠. 중앙값은 123번이에요. 123번.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3,000개, 4,000개? 대략 반올림해서 4,000개라고 할게요. 4,000개의 영화들 중에서 50%면 20번, 2,000개의 영화들이에요. 2,000개의 영화들의 그, 빈도수가, 별점을 받은 빈도수가 123번이라는 얘기예요. 중앙값. 딱 가운데 딱 잘랐을 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 2,000개 이상의 영화들을 분석을 하려면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평균값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중앙값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평균값 기준으로 해서 269니까, 뭐, 반올림해서 250번 아니면 그런 정도? 그죠? 뭐, 250번 이상 별점을 받은 영화들, 뭐, 요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으로 해서 120번 이상 있는 영화 리뷰를 받은 영화들,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점 리뷰의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1,000개 이상 뭐 요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런 영화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별점 리뷰가 1,000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영화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영화들이 몇 개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영화는 거의 한 4,000개 정도 영화가 있는데 리뷰를 1,000개 이상 받은 그런 영화들은 정말 몇십 개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균값이나 중앙값으로 사용을 하면 중앙값은 50%기 때문에 50%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적어도 그 2,000개 이상의 영화들은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반올림 해가지고 뭐 150회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120회 정도로 해도 되고 네. 그런 정도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음,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별점 리뷰 횟수가 여기 중앙값 기준으로 뭐 123, 딱 자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별점 리뷰 횟수가 120회 이상인 영화들을 선택해서
어, 영화들을 선택해서 분석해보는 이런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본 거는 기준을 찾기 위한 거예요. 음, 우리가 영화 제목들이 등장하는 횟수를 살펴봤더니 어떤 영화들은 한 번만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들은 3,400명 이상의 사용자들로부터 별점을 받았다. 그러면 몇 번 정도의 별점을 받은 걸로 평균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영화 빈도수의 기술 통계량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값이나 중앙값 정도를 이용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그러면 중앙값을 이용하면 절반 이상의 영화들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딱 50%의 영화들을 분석하게 될 거고, 평균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중앙값보다 평균이 좀 높기 때문에 그 50%, 대략 한 40% 정도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4,000개가 있다면 한 1,000 몇 개 정도, 한 1,600, 700개 정도의 영화들을 분석하는 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기준을 중앙값으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영화들은 그래도 분석해 보려고.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분포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이거를 히스토그램, 저기, 박스 플롯을 그려볼까요?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데이터를 타이틀 카운트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히스토그램으로 그릴까요? SNS, 히스트, 블록, 데이터 프레임, 타이틀 카운트. 얘는 종 모양도 아니고요. 종 모양도 아니고 정말 뾰족하고 이렇게 가죠. 꼬리가 굉장히 길죠. 꼬리가 굉장히 길죠. 아, 이 편차가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 편차가 되게 크다. 평균은 요 근처에 평균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자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나 평균이 요 근방에 있을 거예요. 요 근방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값들이 여기에서 이 편차가 평균을 주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게 표준 편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상치가 많다라는 얘기로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뭐 어떤 값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크냐 작으냐? 어, 그냥 숫자 보고 얘기한 건데요. 숫자 보고 얘기한 건데, 어, 글쎄요. 제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뭐 10 이상이면 표준 편차가 크다, 10 이하이면 뭐 표준 편차가 작다, 뭐 이렇게 에, 얘기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어,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데이터들을 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평균값은 269인데 표준편차가 384나 돼요. 예, 평균값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값이죠. 예, 저도 그래가지고 표준편차가 되게 큰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저희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